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경영 비슈스. 자, 이번 시간에 보안 엑스포의 참여 기업들 같이 함께 보는 시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첫 번째 기업은 서울 로보틱스라는 스마트 시티와 교통 보안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3D 컴퓨터 비전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각종 스마트 시티와 교통 그리고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를 스마트한 이 스마트 시티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기술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정보라든가 뭐 아니면은 각종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길이 많이 막힌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분류하고 탐지해서 방향 계산, 경로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서서 설명의 가장 기본적인 IoT 기술 바탕으로 해서 각종 센서들이 각종 데이터들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차량 번호라든가 아니면은 차량의 궤적, 막히는 경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대에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아니면은 뭐 사람들 외곽 도시에서부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중심 업무지구로 이렇게 해서 많은 교통량이 간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죠. 거기에 도로 교통량이라든가 뭐 시간대에 밀리는 신호등 대기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그렇죠. 이러한 센서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각종 룰 기반으로 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나오고 이 분석을 스마트 시티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새로운 신도시들이 늘어날수록 뭐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뭐 동탄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외곽에 뭐 남양주라든가 이런 새로운 도시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각종 교통량을 분석을 하고 스마트 시티를 운영하는데 그렇죠. 기본적인 이런 솔루션들이 아주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이러한 이 각종 이 첨단 기술들은 이 서울 로보틱스의 핵심적인 기술들은 스마트 시티 뭐 더 나아가서 이게 뭐 이 보안 업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솔루션 제품들을 하고 있고요. 이 해외에도 이 기술들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보실 기업은요, 성창이라는 기업에서 이 무정정 전원 장치를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자, 이 전원 장치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시큐리티 업체인데 왜 이러한 이 전원 장치도 이 민간인비 장비로 해서 여기에 전시가 되고 있느냐? 자,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종 통신이나 아니면 그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가지고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전력이 공급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렇죠, 무용지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은 어떻게 해서 공급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력선이, 전원선이 연결이 되면 되는데, 만약에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이러한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들 업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력 중에서 이 미니센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정전이라든가 전원 차단, 누전 차단 시스템 등을 가지고 있는 무정전 전원 장치를 삽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서는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기능으로서 충분히 어떠한 돔 카메라가 유지되는데 이러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그러면은 평상시에도 항상 이렇게 활용하느냐? 아니죠. 이게 바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전했을 경우에 모든 CCTV가 꺼진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이 CCTV가 전원 차단만 공급이 되면 완전 무용지물이 됩니다. 한순간에 시큐리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라도 내부 전원 장치를 이렇게 배터리 형식으로 해서 유지를 시킨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사이에 정전이 복구가 되고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전원이 공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24시간 365일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시큐리티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큐리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쩌면은 근본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전원
장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급을 해줄 수 있는 비상용 배터리가 어느 정도 항상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각종 카메라, 돔 카메라 등등등이 있는 이런 거에 추가적으로 어떤 뭐 따로 공사 없이 이러한 무선 랜, 그러니까 무선 무전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원 장치를 부착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도 이 시큐리티 장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기업은 이 세오라는 업체입니다. 자, 이 업체는요, 이러한 이 영상 기술 장비를 제공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안과 센서, 인공지능, 더 나아가서 로봇 등 차별화된 기술로 이러한 이 CCTV 기술을 응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업체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율주행과 무선 충전이 탑재되어 있는 이 보안 로봇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안 로봇은요, 일종의 움직이는 CCTV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CCTV를 포함한 각종 보안 장치들을 하고 이 바퀴를 달려서 이 바퀴로 이동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영상을 녹화하는 일종의 순찰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율주행과 무선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종의 그 무선 청소기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특정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고,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이 레이더 센서와 함께 융합이 된 무인 이 교통 감시 장치로까지 전환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상 그 감시 장치를 특화시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더 나가서 뭐 큐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촬영된 현장에서 영상을 암호화시킨다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어떠한 이 최종적인 이 솔루션 기계로 만든 이 보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무선 충전 방식으로 도킹 스테이션으로 자기가 알아서 가서 이 각종 뭐 충전이라든가 아니면은 필요한 이 정보를 저장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항이라든가 뭐 전시장 이런 데에 기본적으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CCTV를 이렇게 이 탐방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또 근접해서 촬영을 하면은 이거 자체가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존에 그 고정되어 있는 CCTV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큐리티 장비로 굉장히 보안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이 해상도가 낮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만약에 이 보안 로봇 이 아르보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촬영된 걸로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보폭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후에라도 체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이렇게 넓은 공간 같은 경우에 고정 CCTV 플러스 이렇게 움직이는 CCTV 이 무선 이 로봇 CCTV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 교통 감시 장치 같은 경우도 신호 위반을 감지하는 레이더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들은 이 보안 로봇에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이 CCTV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기술력들,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을 함께 결합을 해서 각종 장비를 개발을 하고 하는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함께 보실 기업은요, 플랫폼 베이스라는 디지털 잠금 장치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각종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업체들을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각종 시큐리티 장비 업체는요, 물리 보안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이런 물리 보안 장치,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물쇠라든가 뭐 열쇠, 이러한 이 도어락의 이 기본이 되는 이러한 각종 기계식 자물쇠에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 즉 디지털 잠금 장치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각종 이 물리적 보안 기기들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이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아무래도 요즘 디지털 시대에 뭐 좀 이 구시대의 장비 아니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그 물리 보안 시스템을 디지털화 시켜서 이제는 뭐 IoT가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각종 첨단 전자장비로 탈바꿈하게 하는 것 자체도 이러한 기본적인 물리 보안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랫폼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형 디지털 잠금 장치의 국내에 아주 중요한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전소라든가 통신사 등 산업시설에 어떠한 중요한 이러한 뭐 이 블럭이라든가 아니면은 키트가 있을 경우에 이런 거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디지털 잠금 장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이거를 단순하게 디지털 잠금 장치만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CCTV와 같이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화재 경보기와 같이 IoT로 연동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플랫폼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물리적 보안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인 거죠. 앞으로 물리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보실 업체는요, 스파이존이라는 도청기 불법 카메라 탐색 방지 전문 업체입니다. 자,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지고 일종의 도청기와 불법 카메라, 몰래 카메라를 탐색하는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들을 확인을 하고 뭐 각종 빛이라든가 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시화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들을 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장비는 이제 뭐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도 보면은 이 화장실 내에 있는 몰래카메라를 단속하는 기계라든가 아니면은 이 어떠한 그 보안을 유지하는 뭐 연구소라든가 아니 어떤 뭐 개발 부서에서 이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0mHz에서부터 메가헤르츠에서부터 21MHz의 주파수 탐지 기능 그리고 유무선 몰래카메라, 불법 카메라, 도청 감지 뭐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불법 카메라, 몰래 카메라 탐지기인 적외선 렌즈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들을 이러한 필터와 이 렌즈를 통해 가지고 이 적외선 렌즈로 적외선 렌즈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뭐 지자체라든가 수사기관 또 최근에는 각종 숙박시설 이런 데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이나 체육시설 같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화장실에도 연 2회 의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이 앞으로 더욱더 보급이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업체는 이 한드림넷이라고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이 네트워크 보안 전문 업체는 우리가 뭐 앞서서도 이제 각종 다양한 이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해주고 각종 CCTV에서 나오는 영상 장비를 뭐 송출하고 네트워킹화 시키는 이러한 이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많이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팩토리와 IoT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기술력은 바로 무선 보안 네트워크를 위한 이러한 각종 보안 기술력을 탑재한 보안 스위치입니다. 이 산업용 네트워크 보안 기술 중에서 특히 이 무선 보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그 대규모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무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그 정보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선소라든가 발전소에 이런 데에서 소음이 있는 곳 이런 데에서 서로 이 통신을 하고 있을 때 필요한 각종 이
뭐 음성 정보 아니면은 거기서 송출하는 문자 정보 이런 것들을 이 보안 네트워크를 해주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산업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제조업 기술력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활용도는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업체는 스마트 교통관제의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송우 인포텍이라는 이 업체는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영상 분석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스마트 교통관제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횡단보도 시스템이 있으면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이 영상 카메라로 촬영되어 있는 대기 중인 보행자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신호 주기를 조절을 한다라든가 이 신호 주기를 조절을 할 때 당연히 차선 쪽에 있는 신호등과 함께 교통관제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 정지선 단속 카메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또 특히 한적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하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좌회전 감응을 해주는 즉 여기에 차선에 좌회전 차선에 차가 들어와 있을 때만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감지를 해서 좌회전 신호를 잠시 뒤에 주는 등 이러한 스마트 교통관제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편리함을 주는 스마트 시티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통 통합 분석 능력이라든가 영상 감지 장치 능력 그리고 뭐 횡단보도 시스템이나 정지선 단속 시스템이나 뭐 이러한 각종 뭐 좌회전 감응 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이게 일종의 스마트 시티 소위 말하는 지능형 교통 체계라고 해서 ITS 구축 사업으로 해서 많은 도시들에서 현재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마트 차량 통합 분석 시스템이 제공이 되면은 일단 이 도시를 활용한 이 뭐 출퇴근길이라든가 아니면 등하굣길의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 이용객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신도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면 갈수록 뭐 인구가 좀 줄어들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예를 들어서 비도시 지역 같은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새로운 신도시 지역 등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러한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은 앞으로 더욱더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되면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리고 이러한 이 ITS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이 한꺼번에 같이 연동되는 이러한 뭐 스마트 도시가 아니라 이제 이 스마트 라이프가 되는 시대로까지 발전하는 이러한 기술력들이 모두 시큐리티 장비로서 이 엑스포에서 전시되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업체는 이 스마티라는 이 미래 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력들을 한꺼번에 같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 무선통신과 이 원격 감시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기술력이 이제 5G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이 4G에서 5G로 넘어가는 통신 기술력이 점점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량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정보량 그리고 이들 정보가 서로 이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끊임없이 각종 뭐 영상 분석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시큐리티와 관련돼서는 핵심적인 기술력이라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업체, 스마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 즉 4G나 아니면은 5G 그리고 이 IoT 기반으로 되어 있는 각종 센서와 네트워크 솔루션 이러한 솔루션들이 한꺼번에 결합이 돼서 소위 말하는 이 스마트 시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무선 통신을 제공해 주고 있는 업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을 실제 도시에 맞춰서 각각의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기술력들을 적재적소에 제공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한 이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실 업체는 장비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영상 기반 시정 정보 장치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 업체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종의 그 야외에서 설치하여 있는 그 야외 CCTV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뭐 시정계, 일반적인 야외 CCTV하고는 좀 다르게 이 CCTV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바로 가시거리가 굉장히 긴 지역까지도 모두 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분석한다라는 시스템입니다. 즉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도서 벽지라든가 아니면은 이 기상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시정 정보들 이러한 것들을 이 장비가 함께 탐지를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정보들을 뭐 기상청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뭐 해양청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줌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게 개인마다 각각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정 정보들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 밖에 설치되어 있는 이 시정계의 어떤 내구성이나 아니면 각각의 영상 모습 기술력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큐리티 장비에 있어서는 어떤 국가의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해양 안전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 기상 정보를 통합 제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딥러닝으로 영상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력도 점점 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3면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 자체로 나중에 후손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다양한 제2차, 제3차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해양청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군이라든가 뭐 다양한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장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다양한 시큐리티 이 제품들과 장비들은 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비들도 있었고 또한 이렇게 특화되어서 이 스마트 시티를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활용되는 각종 장비들을 보셨습니다. 시큐리티 분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대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장비들의 기술력들이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술과 기술 간의 뭐 상호 이 조합이라든가 새로운 이 융합적인 이러한 제품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결국 이 과거 이 물리 보안 시스템이 디지털 보안 시스템으로 점점 발전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떠한 이 특수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기술력이 나중에 뭐 보안이나 아니면은 뭐 무선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 등등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앞으로 시큐리티 장비들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주변에 무선 통신으로 운영이 되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러한 그 이 CCTV 로봇이 우리 주변을 순찰을 해주고 각종 이 경비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조만간 우리한테 곧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큐리티를 제공해주고 있는 이러한 기술력과 시큐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장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가전제품처럼 즉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일상 뭐 전자제품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시기가 되면서 뭐 특수한 이 특수한 분야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뭐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 시큐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가
이러한 이 기술로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편화돼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한 장비가 옛날에는 정말 뭐 어떤 뭐 특별한 군사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비 시설, 산업 시설에만 쓰였었지라고 생각했었던 게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홈 CCTV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스마트 시티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것도 실제로는 이런 각종 민간 경비와 시큐리티 장비 등이 함께 결합이 되고 조합이 돼서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스마트 라이프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